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포근한 가운데 미세먼지도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주말엔 전국에 비나 눈이 오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태양전지 제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안정성과 대면적 문제를 해결해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농약에 많이 노출되면 치매 전 단계인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3배 가까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 종사자는 물론 일반인도 농산물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금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구름 많고 포근하겠지만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며 포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정체가 나타나는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오후에는 대부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새벽부터 비나 눈이 시작돼 종일 오락가락 이어지며 내륙에도 1에서 3cm가량의 눈이 쌓이겠고 비가 그친 뒤 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도까지 떨어져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선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조동호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혁신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인물을 선정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에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어떻게 저런 인물이 과학기술계를 이끌 수장으로 천거됐는지 의아해했을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노조는 재산 증식 과정, 부인 동반 외국 출장, 과도한 연구 수탁 논란 등을 거론하며 범죄 수준의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대표 주자로 태양전지를 들을 수 있는데요.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하고 차세대 태양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무기물과 유기물 합성을 통해 만드는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제조가 쉬운 데다 비용이 5분의 1로 저렴해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신개념의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표면과 전공수용층이 훨씬 더 적합하게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술로서 이 기술을 통해서 성능 향상과 안정성, 대면적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지 표면에 결함을 들이고 지퍼처럼 꽉 물려 상호작용을 높여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고분자 구조를 만든 겁니다. 연구팀은 지난 2017년 10월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최고 효율인 22.7%를 세계적으로 인증받은 데 이어 상용화의 걸림돌인 안정성 문제까지 극복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태양광을 흡수하는 3차원 구조를 갖는 페로보스카이트 방막 표면에 새로운 방막을 올려 이중층 구조부를 만들었습니다. 고안정성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면적 모듈에 적용이 가능한 보다 상용화에 근접한 기술을 제시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이번 연구 성과는 과학 분야 최고 권위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살충제 등 농약에 많이 노출되면 치매 전 단계인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최대 2.8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고상백 교수팀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14년 동안 추적 연구에 참여한 지역 주민 3,100여 명 가운데 169명을 심층 분석한 결과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담긴 논문은 국제학술지 플로스1 최근호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은 농약 노출이 많은 농업인의 경우 보호구와 방제복을 꼭 입고 소비자들도 잔류 농약 제거를 위해 조리 전 농산물을 반드시 세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극해의 두꺼운 얼음을 가르면서 LNG를 운반할 수 있는 배를 우리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쇠빙 LNG선 4척의 이름을 부여하는 행사가 대구 조선해양조선소에서 열렸는데요. 어떤 선박인지 김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긴 벽고동으로 배에 이름이 생긴 날을 자축합니다. 니콜라이 예브게노프 등 러시아의 북극 탐험가와 과학자 4명이 조선소에 나란히 정박한 쌍둥이 배에 이름이 됐습니다. 북극해 얼음을 가르며 LNG를 운반할 배여서 붙인 이름인데 우리가 세계 최초로 만든 선박입니다. This is brand new technology, never been applied together in this combination before, so it really is a great achievement from DSME. 길이가 299m, 폭은 50m에 이르는 쉐빙 LNG선. 크기는 일반 LNG선과 비슷하지만 이 쌍둥이 배는 앞머리가 뾰족하고 강판 두께도 3배나 두껍습니다. 2.1m 이상의 얼음도 세빙해서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극지방에서도 충분히 항해할 수 있는 보온 성능을 가지고 있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또 한 척당 가격이 3,600억 원으로 같은 크기 일반 LNG선보다 1.6배나 비쌉니다. 이 쉐빙선 한 척으로 LNG 17만 2,600 세제곱미터를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이틀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미 10척이 선주에게 인도됐고 이번에 명명식을 한 4척과 막바지 건조 작업 중인 한 척까지 쌍둥이 배는 모두 15척입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 최북단 야말 반도에 매장된 LNG를 수출하려고 추진한 야말 프로젝트에 모두 투입됩니다. 러시아가 후속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 세계 최초라는 기술력을 앞세워 추가 수주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2019) 서울 모터쇼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새로운 SUV나 태양광 지붕, 친환경 차량 등 신차 수십 종류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서울 모터쇼에서 새로 공개한 소형 SUV입니다. 기아차가 개발 중인 컨셉트카가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 겁니다. 혁신적 스타일과 강성적 기술이 응축된 하이클래스 소형 SUV로 포지션하여 국내는 물론 글로벌 SUV 시장에서 그 존재감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서울 모터쇼에서는 이처럼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 20여 곳이 신차 30여 종을 선보입니다.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는 친환경차도 대거 전시됐습니다. 국내외 제조사를 막론하고 친환경차를 전면 배치한 곳이 많습니다. We will fully prepare for the e-mobility area, starting with Porsche's first purely electric vehicle, the Taycan. 현재 전체 모델의 30% 이상을 친환경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3년 이내에 전체 60% 이상을 친환경차를 판매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시작돼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서울 모터쇼는 벌써 12번째를 맞았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사물과 연결된 자동차를 주제로 하는 이번 서울 모터쇼는 친환경 에너지와 차량 공유 기술 등 모두 7개 주제별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메이저 모터쇼에 비해서 글로벌 업체들의 신차 공개가 많지 않은 점은 이번에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열리는 이번 서울 모터쇼에는 열흘 동안 약 65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해당 학년에서 배워야 할 최소한의 학습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로 나타난 결과인데요. 특히 수학은 중고생 모두 비율이 10%를 넘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중3,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표지 평가 결과 전년도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은 국어 4.4, 수학 11.1, 영어 5.3%로 전년보다 1.8에서 4.0%포인트 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국어가 3.4, 수학 10.4,
영어 6.2%로 국어는 1.6%포인트 줄었지만 수학, 영어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중고교생 모두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0%를 넘은 것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진도를 따라가는 게 부담입니다. 한 단계가 무너지면은 계속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시간도 제일 오래 걸리는 과목인 것 같고 성적도 오르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는 하니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시간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이 뺏기고. 학과 이해도가 50%를 넘는 보통학력 이상의 성취 수준을 보여준 학생 비율도 고2 국어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보다 1.1에서 6.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성별로는 고등학교 수학을 빼면 여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남학생보다 높았고 기초학력 미달도 남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도시보다 읍면 지역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낮았지만 기초학력 미달 비율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의 지속적인 저하를 막기 위해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도 강화와 법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해 결과를 학생 지원,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보충학습을 지도할 보조 인력 증원과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 등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유럽의회가 오는 2021년부터 빨대, 면봉막대, 접시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10개 종류의 일회용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27일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관보를 통해 공포된 뒤 발효됩니다. 유럽연합이 오는 2021년부터 금지하는 일회용품 플라스틱은 포크,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 등 식사 도구와 접시, 플라스틱 빨대, 명봉막대, 풍선막대, 플라스틱 용기 및 폴리에틸렌 컵 등입니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EU가 금지를 추진하는 10종류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낡은 그물 등과 함께 해양 오염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미국 알래스카주의 섬까지 날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7일 알래스카 주립 페어뱅크스 대학 사업단을 인용해 베닝의 북쪽 세인트 로런스 섬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 방사성 물질 세슘 137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은 미 서부 연안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태평양 수역, 알래스카만에서 이미 발견됐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그 범위가 북쪽으로 더 넓어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인근에 있는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대규모 분화를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재난당국은 현지 시간 28일 이 화산의 분화 경계 경보를 황색 2에서 황색 3으로 높였습니다. 이는 7등급 경보 중 상위 5등급으로 마그마 분출과 폭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니 주민들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대피에 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200회 이상의 소규모 분출이 있었다며 주민들에게 화산 분화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화산 반경 12km 이내를 통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이 밖에 임시 대피소와 대피로를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12시간 이내에 인근 지역에 화산재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크기의 우주. 우리는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약 5% 정도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나머지 중에 약 27%는 암흑물질, 68%는 암흑에너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오넷의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에세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